안녕하세요, 닥터컴입니다. 오늘은 UART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ART 안에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 중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그 인터페이스 블럭의 이제 타이밍도 부분을 잠깐 보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UART 구성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UART가 기본적으로 여기 인터페이스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블럭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CPU나 MCU 쪽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이제 관리해주는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얼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MCU 단이기 때문에 이쪽이 병렬 데이터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한 번에 동시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던져주면 이쪽에서 트랜스밋 P4의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변환해서 하나하나 내보내주는, 그래서 트랜스밋 시프트 레지스터,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 레지스터에 넣고 한 비트씩 쭉쭉쭉쭉 내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리시브 쪽은 시프트 레지스터, 리시브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한 비트씩 다 받아서 한 셋이, 한 바이트가 이렇게 다 받아지면 이거를 다시 변환해서 여기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것을 CPU가 가져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은 이제 패러럴 데이터를 받아서 시리얼로 변환해주는 그런 블럭이 되겠고요. 밑에 리시브 쪽은 시리얼 블럭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의 셋으로 패러럴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우리가 이쪽을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TX랑 RX 외에도 이렇게 모뎀 신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 모뎀 신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쪽은 이제 아웃풋이 되겠고요. 이쪽은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뎀 신호들을 제어해주고 뭐 감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블럭이 모뎀 컨트롤 로직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얘가 이제 타이밍에 따라서 탁탁탁탁 맞춰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클럭 관련된 보드 레이트 제너레이터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데이터가 뭐 준비되어 있다, CPU 보고 가져가 달라, 아니면 여기 P4가 비어 있으니 뭐 내용 쓸 거 있으면 써달라 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터럽트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UART 구성도를 보시면 안에 뭐 별거 없죠? 그쵸?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 그 다음에 패러럴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를 패러럴로 바꿔주는 데이터 변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뎀 신호를 제어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클럭, 보드레이트 제너레이팅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터럽트 제너레이팅 하는 부분, 이렇게 뭐 이제 블럭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ART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 블럭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제 시리얼 인터페이스 쪽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TXD, RXD. 그래서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리얼 통신할 때 뭐 삼선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TX, RX,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풀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뎀 신호까지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뎀 신호들을 제어해 줘야 되는데 이쪽 이제 DTR이나 RTS 신호, 이거는 이제 출력이 되겠고요. DSR, CTS, DCD, RI 이런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뎀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시리얼 통신 교육에서 강의에서 RS232 신호선
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편, 이쪽은 버스 인터페이스인데요. 뭐, 버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차시에 다룰 예정인데,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UART들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는 8비트, 뭐 인텔 8비트 버스, 데이터 버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드레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3비트가 되는데요. 그 어드레스를 3비트밖에 안 쓰는 이유는 이 UART의 이제 메모리 영역이 0에서 7번지까지 총 8개의 번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번지에는 1바이트, 8비트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8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쪽에서 이 UART를 선택하기 위한 칩 셀렉션, 그 다음에 이제 읽겠다, 쓰겠다 해서 IO read, IO write 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자가 붙은 건 이제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해서 이제 0이 들어왔을 때 enable 되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하는 신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N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칩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interrupt, 아까 얘기했죠? 이 내부 상황을 맞게 CPU한테 무언가 서비스 요청을 하기 위한 interrupt 신호를 생성해서 보내주기 위한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럭 신호, 그 다음에 리셋 신호,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UART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UART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ART 인터페이스의 버스 타이밍도를 조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버스 읽기. 첫 번째는 읽기 타이밍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CPU에서 UART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그런 버스 타이밍도죠. 그래서 CPU에서 어드레스를 제일 먼저 주죠. 이쪽 타이밍에서 어드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서 칩 셀렉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 번지에 있는 것들을 무언가 너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이 뭐냐면 읽기야 IO read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 읽기 신호 일정 시간 이후에 데이터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UART가 데이터를 보내주면 CPU가 요 IO read 이쪽 신호에서 이제 체크하고 데이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IO read가 이렇게 뜨고 나서 다시 칩 셀렉션을 끄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드레스도 같이 꺼주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그 이벤트 사이에 이제 타이밍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 부분입니다. 이제 어드레스가 나오고 칩 셀렉션이 나오기까지의 이 시간. 그 다음에 칩 셀렉션이 나오고 IO read가 나오기까지의 이 시간. 그 다음에 IO read를 인가하고서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데까지의 시간. 그리고 IO read를 올리고 나서 다시 칩 셀렉션을 끌 때까지 유지해 줘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 칩 셀렉션과 어드레스 사이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유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쓰기 타이밍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 쓰기 타이밍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드레스 나오고 칩 셀렉션 나오고, 그쵸? 이 시점. 그 다음에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쓸 데이터, 그쵸? 데이터를 여기에 또 인가해주고, 그 다음에 IO write 신호가 enable 될 때 이 데이터가 실제로 UART에다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IO write가 올라온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이 칩 셀렉션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IO 라이트가 올라올 때부터 이제 어드레스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이런 시간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데이터 시트 지금 여기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TL164-554라고 하는 그 데이터 시트 내용인데요. 데이터 시트 안에 보면 이렇게 리드 사이클 타이밍, 여기는 라이트 사이클 타이밍 해가지고 어떤 값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값들이 이렇게 쭉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이런 이름들이 이미 적혀 있어요. 여기 TSU1, 뭐 TH1, 뭐 TD1,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가 뭐 TSU1, 뭐 TH1, 뭐 TD1, 뭐 이런 값들이 쓰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된다 해서 이런 최소한의 값들을 여기다가 쓰여지게 돼요. 근데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인데 이 값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값은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 값들이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코어텍스 계열의 이제 MCU를 많이 쓰는데, 그런 MCU들은 CPU 코어 안에 UART 코어까지 같이 원칩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인터페이스 타이밍도가 거의 규정돼서 사용하기 좋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별도의 CPU나 MCU를 쓰고 그 다음에 칩 바깥에 별도의 UART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CPU나 MCU에 그 I/O 버스를 연결해서 UART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은 뭐 데이터 버스 쭉쭉쭉 연결하고 어드레스 연결하고 칩 셀렉션, 뭐 IO 리드, IO 라이트 뭐 가지고 뭐 인터럽트 뭐 등등등등 연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땡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 보신 그 타이밍도 있죠. 그거를 이 CPU 안에 레지스터들이 있거든요. IO 버스를 관장하는 레지스터 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어드레스 주고 그다음 칩 셀렉션 주고 뭐 IO 라이트, IO 리드 그 사이사이에 그 딜레이 타이밍 값을 조종하는 그런 레지스터 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타이밍도를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MCU에서 바깥에 있는 UART를 핸들링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리드. 근데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내가 리드 하라고 명령을 줬는데도 실제로 값이 안 읽힌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다른 값이 읽힌다든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소프트웨어 짜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칩 내부에 있는 UART가 아니라 칩 외부에 있는 UART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버스 타이밍도를 꼭 기억하셔서 레지스터 설정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